다 되었으면 이번엔 파일의 오픈을 눌러서 파일 오픈. 바로 위로 올라와서 2회차가 아니라 왼쪽에 포토샵 일반 예제 3회차로 가보도록 하죠. 3회차. 네, 3회차로 가게 되면 바로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맨 아래 스모그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꺼내주세요. 됐죠? 바로 이렇게 연기 나는 문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연기 나는 문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파일의 new. 네, 이 파일의 new를 여시게 되면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화면 오른쪽 위에 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창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는 네, 스모그 문자 완성이라고 적도록 하고요. 됐죠? 바로 아래 with height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이때 옆에는 클릭해 보시면 단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일단 픽셀부터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로 픽셀을 쓰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다른 단위는 언제 쓰느냐? 다른 단위는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명암 같은 거 만들 때, 네, 대부분 명암이나 또는 브러셔 카탈로그 이런 출력물들은 바로 일러스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로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만약 명암을 갖다 만들었을 때 명암 같은 경우는 바로 긴 면이 9cm, 짧은 면이 5cm예요. 9cm, 5cm. 그래서 그 9cm, 5cm를 갖다가 맞춰서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단위를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고쳐놓고, 그죠? 그 다음 단위, 숫자 입력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티브. 그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고르기 위해서 쓴 거예요, 단위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width 500에 height 500으로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 밑에 레졸루션이라고 있어요. 레졸루션. 네,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 단위 면적당 찍히는 점의 개수를 말하는데 일단 72 옆에 픽셀 퍼 인치. 됐죠? 이때 여러분들 만약 GTQ 시험을 갖다가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얘는 72 그리고 옆에는 픽셀 퍼 인치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딱 명시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해라 라고 해서. 됐죠? 그런데 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요걸 이용해서 바로 명암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때 바로 72로 하면 출력했을 때 조금 이미지가 좀 많이 퀄리티가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력용일 때는 레졸루션을 최소 300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출력용일 때는. 됐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찍히는 점의 개수가 그만큼 많아야 해상도를 갖다가 그만큼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72.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 즉 카페나 또는 블로그,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데에 뭔가 이미지 작업한 걸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72로 쓰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웹상에 올릴 때는 72. 왜? 그만큼 좀 빨리 떠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홈페이지 할 때 쇼핑몰 같은 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72로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컬러 모드가 RGB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GB 컬러라고 하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 있죠? 빛의 삼원색. 그걸로 구성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웹상, 즉 인터넷상에 올릴 때는 바로 RGB 컬러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GTQ 시험에서도 RGB 컬러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8비트여야 되고요. 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출력용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RGB 컬러면 나중에 출력했을 때 엉뚱한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출력을 갖다 하고 싶다 그러면 RGB가 아닌 CMYK. 네, CMYK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바로 잉크 색깔입니다. 그 잉크 색깔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야
출력했을 때 거의 오차가 없이 출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개 오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RGB로 됐죠? 그 다음 바로 아래 백그라운드 컨텐츠 클릭해서 첫 번째 화이트 됐죠? 화이트. 그런 다음 쭉 내려와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화면에 검정색을 일단 넣을 거예요. 검정색. 검정색 왼쪽 도구틀 아래를 쭉 내려오면 위쪽에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색. 저는 이때 위쪽에 있다 그러면 Alt 딜레이트, 아래쪽에 검정색이 있다 그러면 컨트롤 딜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에 이번엔 T자 있습니다. T. 왼쪽 도구틀에 아래 쭉 내려오다 보면 T가 보이실 건데요. 예, T자 꾹 눌러서 첫 번째 호리젠탈 타입 툴. 네, 일반적인 가로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서체명이 있습니다. 서체명은 지금 건들지 마시고요. 네, 지금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영문으로. 예, 여러분들이 만약 한글 서체를 갖다 이용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나오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한글 서체는 한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로 그럴 때는 바로 화면 상단에 에디트에 맨 아래 프레퍼런스 거기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타입 TYP 글씨 설정하는 거. 거기서 맨 위에 세 번째 Show Font Names in English라고 하는 세 번째 체크박스 있습니다. 이 체크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글이 한글로 보여요. 한글 설정은 한글로. 됐죠? 네. 그래서 그거 만약 굴림인데 이게 분명히 굴림인데 뭐 G로 시작해요. 영어로. 그러면 영문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요거 체크 빼고 OK 누르면 바로 한글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그 다음 여기서는 서체는 조금 이따 바꿀 거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숫자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그 숫자 표시 오른쪽에 V자 모양 클릭해서 맨 아래 72로 맨 아래 72 됐죠? 그런 다음 그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색깔이 나옵니다. 그죠? 색깔 클릭하시고 색깔 클릭. 그런 다음 맨 아래 바로 뭔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숫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자 F 6개. 바로 이 F 6개가 하얀색을 나타냅니다. 하얀색. 이때 두 개씩이 세트. 됐죠? 두 개씩이 세트예요. 그래서 처음 두 개가 레드, R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가 G, 그린이고 마지막 두 개가 B, 블루, 파란색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숫자는 0부터 9까지, 문자는 A부터 F까지. 예, 그걸 갖다 조합해서 색깔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F 6개. 그런 다음 OK. 네, 요걸 다른 색깔로 하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화면 왼쪽 위아래 중간 정도에 클릭하시고 위아래 중간 정도. 그 다음 N은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노 느낌표 스모킹, 되셨나요? 됐죠?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컨트롤 A.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혹시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안 되시는 분? 다 이렇게 선택되나요? 네.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화면 위로 가서 이렇게 서체명이 보이게 되실 건데요. 위쪽에 뭐 메뉴로는 네이버 바로 밑에 뭐 굴림이든 도둠이든 기타 등등 보이시나요? 네, 그 서체명을 싹 선택해서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영문을 적을 거예요. 영어로 A R
Arial이라고 하는 서체명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아리얼체에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 거기에서 아리얼 볼드 BOLD. 네, 아리얼체 중에 약간 두꺼운 거 서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선택. 됐습니까? 그럼 글씨가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게 보이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 틀의 이동 툴, 무브 툴 맨 위에 화살표 있죠? 네, 그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씨를 화면 가운데쯤으로 이동. 되셨나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총 두 가지 효과를 줄 건데요. 두 개. 바로 첫 번째는 윈드, 바람 효과, 요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바람 효과, 윈드라고 하는 효과가 좌우로밖에 안 돼요. 왼쪽, 오른쪽. 근데 여러분들 효과를 위로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그 화면은 어떻게 돌리느냐? 바로 화면 상단에 이미지에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이미지 로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미지 로테이션 찾으셨나요? 이미지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미지 로테이션 됐죠? 거기에 90도 클럭 와이즈 그리고 90도 카운터 클럭 와이즈가 있는데요. 클럭 와이즈는 시계 방향, 즉 오른쪽으로 90도 돌리겠다. 됐죠? 카운터 클럭 와이즈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왼쪽으로 90도 돌리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90도 클럭 와이즈 됐죠?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화면 상단에 필터에 됐죠? 필터에 바로 쭉 내려와서 스틸라이즈라고 있어요. 스틸라이즈 아래에서 세 번째 STYLIZT 스틸라이즈 거기 마지막 윈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윈도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그럼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메시지 창. 바로 이 메시지 창이 도대체 뭐냐? 네. This type, 그죠? This type layer must be rasterized or converted to a smart object before proceeding 이라고 하고요. 바로 if rasterized, its text will no longer be editable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얘가 레스터라이즈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효과를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레스터라이즈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편집 불가. 됐죠? 그럼 그 레스터라이즈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화면 오른쪽. 이거 가렸네요. 네, 화면 오른쪽 레이어 세우게 되면 T자 붙은 레이어 보이시죠? T자 붙은 레이어. 그죠? 그 레이어가 바로 글씨 레이어입니다. 글씨 레이어. 이 글씨 레이어는 엄밀히 따지면 벡터 방식의 이미지예요. 즉 사이즈를 아무리 키워도 안 깨지는 방식. 됐죠? 그런데 이 필터는 벡터 방식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벡터 방식에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비트맵화를 시켜야 됩니다. 됐죠? 바로 이 레스터라이즈가 바로 비트맵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비트맵화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편집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운데 오는 레스터라이즈 있죠? 그 레스터라이즈를 클릭. 네, 그러면 바로 창이 하나 뜨고요. 윈드라고 하는 창.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 수를 보게 되면 T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바로 이렇게 레이어 용지 표시 보이죠? 요게 비트맵화 된 거예요. 비트맵화.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맨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메소드라고 있는데 바로 윈드, 블라스트, 스태거 등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윈드는 약한 바람, 블라스트는 약간 센 바람, 스태거는 아주 센 바람인데 블라스트라든지 스태거는 이미지가 조금 깨지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윈드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맨 아래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디렉션.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즉 첫 번째 from the right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효과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from the left를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효과는 오른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from the left를 체크. 됐죠? 윈드로 from the left. 그러나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짝 뭐가 삐져나가죠? 그죠? 요게 너무 약해서 한두 번 정도 더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또다시 필터에 스틸라이즈의 윈드를 갖다 들어가느냐? 네, 그렇게 들어가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필터를 클릭해 보면 필터 메뉴에 윈드라고 있네요. 그죠? 방금 전에 적용한 필터는 메뉴에 바로 Alt Ctrl F라는 걸로 반복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화면에 오신 다음 Alt Ctrl을 누른 상태에서 F 두 번.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번지게 되죠? 되셨나요? 네, 다 되었으면 얘를 다시 돌려놓도록 하죠. 바로 이미지 로테이션에 바로 이번엔 카운터 클럭와이즈 90도 카운터 클럭와이즈 왼쪽으로 됐습니까? 네, 얘를 컨트롤 S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on your 컴퓨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3회차 거기에 그대로 저장.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하나를 더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필터는 뭐냐? 바로 필터에 바로 디스토트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디스토트, DISTORT, 네, 변형인데요. 거기에 네 번째 리플, RIPPLD라고 해서 리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 됐죠? 그럼 바로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때 밑에 amount라는 게 있고요. amount. 그 다음 size라고 있습니다. 됐죠? 이 사이즈 옆에 보게 되면요. 클릭해서 보게 되면 small, medium, large라고 있어요. 됐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일단 리플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작게. 네, 요게 스몰. 됐죠? 그 다음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네, 이렇게. 요게 미디움. 됐죠? 라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크게. 됐습니까? 네, 진포. 그 다음 어마운트는 바로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다 적용을 시키느냐? 바로 어마운트는 100에 미디움 정도로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움 정도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 OK 누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옆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걸 다른 걸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건물 외벽을 갖다가 통유리로 많이 하는데요. 네, 외관을 좀 풍경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바깥에서 통유리 쪽으로 세차게 만약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이 빗물이 흘러내리겠죠?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서 유리벽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 흘러내리는 게, 그죠? 바로 어떻게 보여요? 폭포수처럼 쫙쫙 흘러내리진 않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죠? 바로 그게 리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하자면, 잔 물결 효과. 잔 물결 효과.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필터 두 개를 줬고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작업했는데요. 얘를 컨트롤 S로 일단 저장부터 시켜주시고요. 됐죠? 그럼 왜 하얀색으로 작업을 했느냐? 그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 하얀색 글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네, 일단 하얀색 글씨. 이 하얀색 글씨. 요걸 효과를 줘 보도록 하죠. 당연히 되겠죠. 방금 전에 했으니까. 네, 스틸라이즈 윈도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잘 될 거예요. 하얀색은. 됐죠? 그럼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걸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이 색깔 있는 거. 필터의 스틸라이즈. 네, 윈도우에서. 네. 네, 일단 OK 누르고 반복 적용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돼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배경에 뭐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건 배경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드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네, 만약 얘가 이렇게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밝은색, 즉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 조금 틀려요. 약간 틀립니다. 네, 필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필터. 어때요? 들어가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 요 화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제 화면에서는 약간 느낌이 틀려요. 느낌 자체가 하얀색은 조금 부드럽고요. 바로 색깔 있는 건 약간 거칠게 나옵니다. 약간 거칠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윈드를 갖다가 활용할 때는 바로 색깔 있는 걸로, 색깔 있는 게 아니라 색깔 없는 건 하얀색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는데 문제는 얘를 색깔을 입혀주고 싶어요. 일부라도.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그럼 레이어가 하나 복사가 되겠죠? 네, 그럼 복사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 됐습니까? 그럼 다음 휴 세츄레이션. 얘는 하얀색을 흑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 세츄레이션 오른쪽 아래 컬러라이즈라고 체크박스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하얀색은 색깔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라이트니스 있죠? 라이트니스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40 정도까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반대로 70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 휴를 갖다 옮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다음 OK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윈드는 색깔을 갖다가 넣으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바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이거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좀 해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화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W 이용해서. 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이용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GTQ 시험에서 바로 색상 바꾸기에 활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요소를 색상 바꾸는 게 있거든요. 녹색으로 바꿔라, 빨간색으로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엔 파일의 오픈을 눌러서 바로 금연이라고 있습니다. 금연. 네, 요걸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걸 만들면서 바로 글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new. 네, 파일의 new 하면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이름을 금연 완성 됐죠? 그런 다음 width 500 단위는 픽셀이고요. 하이트도 500 세로 길이. 그 다음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아래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 됐죠? 그런 다음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일단 검정색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도구틀 아래로 쭉 내려와서 검정색이 없다 그러면 색깔 왼쪽 아래 디폴트 컬러 조그마한 거 클릭하신 다음 Alt Delete 됐죠? 그 다음 일단 여기다 글씨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도구틀에 T자 클릭하시고 위로 올라가서 서체는 상관없어요. 바꿀 거니까. 네. 그러나 오른쪽으로 와서 글씨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서 36 정도로. 네, 오른쪽에 V자 모양 클릭해서 36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쭉 가서 글씨 색깔 있죠? 색깔 클릭. 그런 다음 F6개. 네, F6개. 그런 다음 바탕화면에 내려와서 왼쪽 약간 위에 클릭하시고 되도록이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혼용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엔터, 또 대문자와 소문자를 혼용해서 엔터, 또 그래서 한 3줄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때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요. 3줄 정도 다 썼다 그러면 컨트롤 A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선택됩니다. 됐죠? 네, 간혹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도구틀의 무브 툴, 이동 툴을 선택할 경우 컨트롤 A를 누르면 화면 전체가 선택돼요. 됐죠? 이럴 때는 컨트롤 D 선택 해제하시고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부분에 바로 글씨 레이어 T자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T자. 이 T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가 선택이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이 상태에서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네, 컨트롤 T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 위 또는 중간에 캐릭터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창 뜨신 거 보이시나요? 네, 그 캐릭터 창에서 바로 맨 위, 즉 캐릭터 바로 밑에 서체명이 설정되어 있고요. 바로 이 서체명은 선택해서 없애버린다. 바로 Arial이라는 서체가 되겠습니다. 됐죠? 거기에 Arial Regular라고 있어요. Arial 선택하셨나요? 네. 그런 다음 바로 Arial Regular를 선택하면 바로 Arial 서체, 그저 서체명 오른쪽에 Regular라고 표시가 생길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 Regular 오른쪽에 V자 모양 클릭. 그러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옵션 값들이. 됐죠? 그러면 서체마다 이런 옵션 값들이 다 있느냐? 그죠? 다 없어요.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리얼체, 타임즈 뉴 로만체, 베르나다 서체 정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 값들이. 그리고 숫자 개수도 틀려요. 있는 개수도.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고요. 한글 서체는 맑은 고딕 정도 있습니다. 맑은 고딕. 기본 굴림체라든지 바탕체라든지 또는 도둠체, 이런 궁서체도, 이런 서체들은 옵션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만약 이 글씨 일부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강조를. 나머지는 강조 안 하고. 그러면 글씨 일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일부를 갖다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일부를 안쪽에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바로 레귤러가 아닌 볼드로 하면
레귤러가 아닌 볼드라면 어떻게 돼요? 살짝 두꺼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 있으면. 근데 옵션이 없으면 이렇게 강조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A 바로 이 캐릭터 창 아래쪽 그죠? 아래 왼쪽에 보게 되면 T자 두꺼운 T자 보이실 겁니다. 두꺼운 T자 거기에 파웍스 볼드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두꺼워지죠?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없는 거는 파웍스 볼드로 그 다음 바로 파웍스 볼드 다시 빼주시고 네, 그런 다음 바로 오른쪽 파웍스 볼드 오른쪽 네, T자가 살짝 눕혀져 있네요. 네, 파웍스 이탈릭이 되겠습니다. 파웍스 이탈릭 강제적으로 살짝 눕히는 거 됐죠? 네, 그래서 이탈릭체가 없는 것들은 요걸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T가 큰 게 두 개가 있네요. 네, 이걸 올캡이라고 하는데 올캡 그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네, 어떻게 되나요? 다 대문자로 나오네요. 됐나요? 바로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크기의 대문자로 만드는 게 바로 올캡. 그러나 그 오른쪽 거 그죠?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네요. T가 그거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 대문자로 나오긴 하는데 소문자가 작은 대문자 형식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걸 스몰캡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스몰캡. 그래서 이 스몰캡은 간혹 이용이 돼요. 어떤 이용이 되느냐? 뭐 영문으로 뭔가 설명문을 갖다 적을 때, 설명을 갖다 적을 때, 뭐 특히나 브루셔 카탈로그 같은 거 많이 적을 때 쓰는데, 포토샵으로 브루셔나 카탈로그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문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명자를 만들 때 대소문자를 갖다 혼용하게 되면요, 바로 소문자가 어떻게 좀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뭐 G라든지 Q라든지 J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내려오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하게 보여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스몰 캡을 이용하면 바로 아래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럴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그거 다시 끄시고 그 다음 그 옆에 보니까 T자 오른쪽 위에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일부만 선택해서 그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T자 오른쪽에 숫자.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버리네요. 바로 요게 위첨자. 됐죠? 다른 것도 중간 거 선택해서 이번에 그 다음 거 아래에 가 있는 숫자 클릭. 됐죠? 요게 아래 점자.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얘가 아래 점자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 얘를 조금 올리고 싶어요. 근데 얘는 조정이 안 돼요. 그냥 이걸로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첨자를 활용하실 때는 바로 요걸 갖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T자 두꺼운 거 바로 위에 파웍스 볼드 바로 위에 A 오른쪽 위에 위로 화살표 스몰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바로 끝에 있는 것들 밑줄 또는 가운데 줄이 있는 거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글씨의 밑줄이라든지 가운데 줄을 긋는 건데요. 얘들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안 이뻐요. 이걸 쓰게 되면. 그래서 바로 밑줄이나 또는 가운데 줄을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뭐 선툴, 라인 툴이라든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또는 네모난 선택 툴을 아주 얇게 해서 색깔,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색깔을 누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쁘게 색깔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컨트롤 A 눌러주시고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바로 캐릭터 바로 아래 서체명 있었고요. 그 바로 아래에요. 바로 글씨 크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 크기. 그래서 옆에 V자 모양을 누르면 바로 6, 8, 9, 10, 11, 12 등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이때 중간중간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비어 있는 숫자들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최대 크기도 72밖에 없는데 72요. 이 72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A3라든지 또는 판넬 작업, 아주 큰 판넬 작업 그런 거 할 때는 72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서 뭐 200이든 300이든 입력해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그 글씨 크기 바로 오른쪽 네, 바로 AA 위아래 AA 있고 위아래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바로 얘가 줄간격이라는 겁니다. 줄간격. 어찌 보면 이 줄간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왜 그러느냐? 뭔가 설명을 갖다가 작성했을 때, 특히나 한글도 마찬가지, 뭐 상세 페이지나 또는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포토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갖다가 여러 줄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줄간격이 너무 따닥따닥 붙거나 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됐죠? 그래서 그럴 때 줄간격을 넓히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죠? 만약 지금 글씨 크기가 36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좀 써보셨죠? 한글. 네, 한글에서 줄간격 기준은 대략 160% 정도 됩니다. 대략. 네, 그렇죠? 그래서 160% 되는데 물론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 160%가 좀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150%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됐죠? 일단 100%는 글씨 크기만큼 쓰는 게 100% 줄간격에. 그럼 36이니까 줄간격에 36을 쓰면 이게 100%가 됩니다. 됐죠? 좀 많이 붙죠? 그죠? 그 다음 50%는 글씨 크기 절반. 그죠? 바로 글씨 크기 절반은 18pt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얘가 확 줄어요, 또. 됐습니까? 그러면 이 18pt와 글씨 크기인 36을 더하면 54 정도 나오실 텐데, 54. 바로 그게 150%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오토를 갖다 많이 쓰게 되는데, 오토가 약간 붙어요. 위아래 간격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바로 아래 보게 되면, 바로 왼쪽 아래는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빵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이 둘 다 자간입니다.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네,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바로 왼쪽은 글자 한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때. 한자 사이. 됐죠? 오른쪽은 이렇게 영역을 갖다가 설정해서, 그죠?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영역을 설정해서 자간을 조절할 때 오른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고요. 자간이 좁아집니다. 플러스를 쓰면 자간이 넓어져요. 되셨나요? 됐죠? 바로 그런 식으로 자간을 조정하고요. 그럼 왼쪽 건 언제 쓰느냐? 왼쪽 거는 타이틀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 타이틀 같은 거 만들 때 첫 번째 글씨를 조금 크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때 이 첫 번째 글씨와 두 번째 글씨 사이 요 자간을 좀 떨어뜨리거나 또는 좁히고 싶어요. 여기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왼쪽 매트릭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쓰면 좁아지고요. 플러스를 쓰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네, 문장을 갖다가 작업하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 걸 갖다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거. 네,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또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세로로 위아래로 화살표, 오른쪽 건 양옆으로 화살표. 얘는 세로 버티칼 스케일, 호리젠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또는 세로 크기를 조정할 때 쓰는데요. 이 조정할 때 어떨 때 쓰느냐? 일단은 영문서체에서는 거의 안 써요. 영문서체에서는. 왜? 영문은 좀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서체 자체가. 예. 그래서 잘 안 쓰는데 한글 서체에서는 많이 씁니다. 한글 서체는. 왜? 한글 서체는 약간 납작하게 나와요. 글씨 자체가. 그래서 안 이뻐요. 얘를 조금 슬림하게 만들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글 서체에서는 가로를 갖다가 뭐 95, 90 또는 85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세로를 갖다가 105, 110, 115 그런 식으로 주변의 레이아웃의 형태에 따라서 가로 또는 세로 크기를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가로 또는 세로 크기 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200%, 300% 쓰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왜? 그럴 거면 차라리 글씨 크기를 바꾸시는 게 나아요. 폰트 크기를.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바로 첨자가 나오네요. 첨자. 그럼 이 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은 걸 싹 다 없애고요. 싹 다 없애고 선택된 거 바로 여기다가 X 대문자 숫자 2 네,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플러스 한 칸 띄우고 이번에 Y 대문자 숫자 2 됐죠? 여러 칸 띄운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는 H 대문자 숫자 2 O 대문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요거는 뭘 갖다 할 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네,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거 만들 때 위첨자를 써야 돼요. 위첨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첨자 쓸 때는 바로 이 숫자를 되도록이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글씨 크기를 24 정도, 네, 24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내려가네요. 그죠? 얘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위첨자가 되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A, 오른쪽 위에 화살표 스몰에 있는 거. 됐죠? 거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걸 뭘 갖다 쓰느냐? 바로 줄어든 글씨 크기 있죠? 24. 네, 그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럼 위첨자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24가 아니라 23, 22, 21 그런 식으로 숫자를 줄이시면 내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좀 내려와서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25, 26, 27 그렇게 숫자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Y2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바로 글씨 크기 줄여주시고 그 다음 위첨자 형식을 써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H2O 화학의 원소기호 같은 거 쓸 때 그죠? SO2, H2O, 뭐 기타 등등 O2 이런 것들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얘는 아래 첨자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를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글씨 크기 줄일 때 아래로 내려가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됐죠? 그런데 바로 요 첨자 쓰는 부분에 플러스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쓰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내리려면 바로 마이너스를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4 정도 쓰게 되면 글씨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훅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아래 첨자는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느냐? 줄어든 글씨 크기의 대략 절반만큼. 됐죠? 그래서 바로 24니까 12 정도 내리면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아래 첨자 형식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조금 더 내리겠다? 그럼 마이너스 증가. 마이너스 13, 14, 15 그렇게. 네, 다시 올리겠다? 조금 더 올리겠다? 마이너스 12, 11, 10 그렇게.
그럼 올라와요. 조금씩.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이동툴 화살표를 바꾸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글씨 설명이었고요. 네, 딜레이트 삭제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요 화면에 바로 본격적으로 좀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작업하느냐? 바로 금지 표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금지 표시. 네, 동그라미 짝대기 그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안내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안내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내선은 자가 있어야 돼요. 자가. 그 자는 바로 화면 상단 뷰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눌러스.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가 나오는 거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됐죠? 단축키는 컨트롤 R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R. 됐죠? 그러면 이 컨트롤 R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자가 나오게 또는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일단 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됐죠? 바로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숫자 표시가 보이네요. 이제 숫자 표시. 이 숫자 표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단위가 나와요. 이때 단위는 픽셀로 하셔야 됩니다. 됐죠? 픽셀로. 이때 픽셀이다. 픽셀 클릭. 다른 거다. 픽셀 클릭하시면 돼요. 무조건. 됐죠? 그 다음 안내선은 어떻게 꺼내느냐? 바로 위에부터 갈게요. 위에 숫자 부분에 아래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당겨주세요. 됐죠? 그럼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 띄지 마시고 쉬프트를 누르면 Y 땡땡 뭐라고 뜹니다. 그죠? 이때 Y 땡땡 250 거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 10단위 또는 5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추기 좀 쉬워요. 그 다음 이번엔 왼쪽에서 마찬가지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이때 쉬프트. 그런 다음 이번에 X 땡땡 뭐라고 뜨죠? 이때 X 땡땡 250 됐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 이렇게 안내선 작업을 갖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GTQ 연습할 때 이 안내선을 갖다가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바로 왼쪽 도구틀의 맨 위에 보게 되면 바로 점선 보이실 거예요. 점선 오른쪽에 얘를 꾹 눌러서 두 번째 동그랗게 생긴 점선 모양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위로 올라가서 바로 패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빵이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안티 일리스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다시 왼쪽으로 쭉 가서 바로 이미지 또는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 바로 밑에 바로 버튼 모양이 있는데 누르는 것 사각형 모양 첫 번째 거여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됐죠? 다른 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한 다음 화면으로 내려와서 바로 Alt Shift를 누르고 바로 가로 세로선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으로부터 마우스 위치 시켜놓고 오른쪽 위로 클릭 앤 드래그 쭉 늘려주세요. 됐습니까? 이때 어느 정도 누르신 다음 마우스부터 띄시고 Alt Shift 떼주셔야 됩니다. Alt Shift를 미리 띄면 얘가 확 틀어져 버려요. 됐죠? 그럼 Alt Shift를 누르는 이유는 뭐냐? Shift는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고요. 됐죠? Alt를 누르는 이유는 클릭된 점이 중심점이 되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 텐데 레이어 추가하는 단축키는 Ctrl Shift N이 되겠습니다. Ctrl Shift N. 됐죠? 네, 여러분들 그 단축키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됐죠?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에 바로 위쪽의 색깔 전경색 클릭하시고 전경색 클릭. 그런 다음 가운데 색깔들을 맨 위쪽으로
맨 위쪽으로. 그럼 빨간색 계열이 되고요. 그 바로 왼쪽에 빨간색, 좀 밝은 빨간색 있죠? 네, 거길 클릭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바로 Alt, Delete. 됐죠? 그럼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겠죠? 선택 해제하시면 안 돼요. 요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바로 점선툴, 즉 동그라미 선택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오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네, 그럼 이렇게 메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아래 중간 정도에 트랜스폼 셀렉션, 프리 트랜스폼 아닙니다. 바로 아래 트랜스폼 셀렉션, 바로 선택 영역을 편집하겠다, 변형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클릭하시고요. 됐죠? 그럼 틀이 생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Alt, Shift를 누르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네모점을, 하얀색 네모점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됐죠? 이 네모점을 빨간색 테두리 원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됐죠? 맞췄다 그러면 마우스부터 떼시고 Alt, Shift 떼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엔터. 엔터. 그런 다음 딜레이트 삭제. 딜레이트 삭제.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선택 해제.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런 다음 이번엔 왼쪽 도구틀의 메뉴 점선툴 꾹 눌러서 바로 첫 번째 네모난 점선툴로. 됐죠? 그런 다음 얘도 마찬가지 바로 이미지 또는 내용 밑에 첫 번째 New Selection이라고 하는 버튼 요게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패드는 빵 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바로 가운데, 그죠? 가로 세로 선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 Alt, Shift 안 눌러요. Alt만 눌러주시고, 네,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 위로 이렇게, 네, 두툼하게 해서 영역을 잡아주세요. 이때 바로 동그라미 살짝 겹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마우스 띄시고 Alt 띄시고. 됐죠? 그 다음 일단 여기에 색깔을 넣고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 먼저 돌릴 거예요. 점선 영역을. 그래서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셀렉션, 프리 트랜스폼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랜스폼 셀렉션. 그런 다음 틀 약간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약간 휘어진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휘어진 화살표. 이때 왼쪽 위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왼쪽 위로 쭉.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뀌게 되겠죠?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엔터. 그런 다음 Alt, Delete. 그런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됐습니까? 그럼 바로 금지 표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얘를 갖다가 두께를 맞추고 싶다. 그죠? 두께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바로 안내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안내선을 바로 동그라미 두께부터 맞추고요. 그 다음 가로로 만들 때 바로 두께 있죠? 요거 안내선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다 두께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다 글씨를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왼쪽 도구틀의 T자, 그죠? T자 선택하시고요. 됐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서체는 바꿀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쓸 때는 간혹 여러분들이 한글이 써지게 되면 굴림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본 서체로. 그래서 영문을 쓸 때는 서체는 나중에 바꾸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서 글씨 크기는 바꿉니다. 72로.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AA라고 표시가 보일 거예요. 글씨 크기 바로 오른쪽에 AA. 바로 이걸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바로 글씨 표면 처리예요. 표면 처리. 그래서 표면 처리 옆에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넌만 안 쓰시면 돼요. 됐죠? 크리스, 스트롱, 샵, 스무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쓰던 무방합니다. 됐죠? GTK 시험에서도 넌만 안 쓰시면 돼요.
이걸 샵을 쓰든 스트롱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글씨 쓸 때. 됐죠? 네. 그래서 바로 많이 쓰는 건 샵을 갖다가 주로 많이 쓰고요. 샵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됐죠?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가서 정렬 방식인데 이건 첫 번째 왼쪽 정렬로. 그 다음 오른쪽에 색깔 있죠? 색깔 클릭. 색깔 클릭. 그런 다음 F6개. F6개. 그런 다음 OK. 그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화면 왼쪽 위아래 중간 정도에 클릭하시고 대문자로 스모킹 SMOKING SMOKING 됐죠? 컨트롤 A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T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네, 얘는 두 줄이 아니기 때문에 줄 간격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위에 글씨 크기 옆에 오른쪽에 그 줄 간격이 있었죠? 그건 상관없어요. 대신 아래쪽에 자간 요걸 조금 조정할 텐데요. 네, 자간은 100으로 네, 오른쪽 거 자간 100. 그 다음 서체를 안 바꿨네요. 서체는 아리얼체가 되겠네요. 아리얼 ARIAL 아리얼 됐죠? 그런데 아리얼 여기서는 블랙으로 하도록 하죠. 블랙 아주 두꺼운 거 됐죠? 그런 다음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아까 첨자 설정해 놨던 부분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1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빵이어야 됩니다. 빵이어야 돼요. 되셨나요? 됐죠? 다 되었으면 바로 왼쪽 도구틀의 메뉴에 화살표, 십자 모양 화살표 무브툴 클릭. 그런 다음 얘를 네, 화면 가운데쯤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컨트롤 S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 세이브 원료 컴퓨터 네, 그대로 여러분들 3회차 폴더에 저장 네, 오케이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까지 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요. 글씨들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 틀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효과는 똑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글씨를 다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다 조각조각 분리시켜야 됩니다. 되죠? 그런데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T자 붙은 레이어 있죠? 그죠? 이렇게 T자가 살아있으면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됐죠? T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는 각각 다 따로따로 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S 따로, M 따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써주면 얘네들을 다 또 정리해야 돼요. 간격 맞추고 그러기 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맞춰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분리시킬 수 있느냐? 바로 T자를 없애야 됩니다. 즉 글씨를 비트맵화 시키면 분리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본격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를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비트맵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맵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라는 부분에서 네, 바로 스모킹이라고 하는 글씨 스모킹이라고 하는 글씨 거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네, 그러면 요게 뭐가 많이 뜨는데요. 요게 약간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 레스토라이즈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레스토라이즈 타입 됐죠? 그거 클릭해 볼까요? 클릭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T자가 사라지죠? 됐죠? 바로 그게 비트맵화 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얘를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네모난 선택 도구로 왼쪽 도구들의 맨 위에 점선이 있었죠? 점선 네, 점선 꾹 눌러서 첫 번째 네모난 선택 툴 됐죠? 패더 값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패더를 빵해야 돼요. 그 다음 바로 첫 번째 글씨 S자 바로 S자 왼쪽 위 빈 옆에부터
여백부터 클릭 앤 드래그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S만 선택. 됐습니까? 아직 뜯어내지 마세요. 바로 요걸 만약 지난번에 배운 걸로 치자면, 뭘로 하자면 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에디트에 컷을 갖다 해야 되고요. 잘라내기. 그죠? 그 다음 에디트에 페이스트 붙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운데 붙네요. 그럼 이동 툴로 얘를 갖다가 다시 옮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걸 갖다가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됐죠? 그게 뭐냐? 이렇게 영역 잡은 다음에요. 바로 레이어의 첫 번째 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뉴. 거기에 맨 아래 레이어 비아 컷이라고 있습니다. 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J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면에 오신 다음 다시 화면에 오셔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J. 됐죠? 네, 그러면 잘라내서 그 자리에 갖다 붙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스모킹 레이어 바로 위에 뭐가 생겼죠? 그죠? 그 레이어 왼쪽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껐다 켰다. 됐습니까? 그럼 S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일단 S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얘를.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다시 스모킹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왜? 스모킹 레이어 다 있으니까. 됐죠? 스모킹 레이어 선택, 네모 선택 툴로 이번엔 M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네, M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죠. 이렇게. 뭐 선택하다 보니까 S가 좀 걸렸네요. 그럼 S가 걸려도 되느냐? 그죠? S가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느냐? 이미 S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위로. 그래서 그 공간은 스모킹 레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 오른쪽만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만. 됐습니까? 그래서 스모킹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또다시 컨트롤 쉬프트 J, 컨트롤 쉬프트 J. 그런 다음 레이어 추가된 거 눈 껐다 켰다 확인. 됐습니까? M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 이름 바꿔주시고. 됐죠? 또다시 스모킹 레이어 선택 하시고 이번엔 O. 네, O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 선택, 컨트롤 쉬프트 J. 그 다음에 눈 껐다 켰다 확인. 그 다음에 이름 바꿔주시고.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N까지 해주시면 돼요. N. 네, G는 안 하셔야 됩니다. N까지 해주시면 돼요. N까지. 반드시 스모킹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J 하셔야 됩니다. 스모킹 레이어에 바로 G만 남게 됩니다. G. 네, 그래서 그 스모킹 레이어 이름을 G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 다음 일단 S부터 틀어 주도록 할 텐데, 바로 왼쪽 도구틀의 맨 위에 화살표, 10.5형 화살표 있었습니다. 이동 툴. 그걸 선택해 주시고, 됐죠? 화면에 오신 다음 바로 S자 색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런 다음 S 보이시죠? 네, S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 그러면 바로 틀이 생기죠? 네, 틀 오른쪽 상단 조절점 약간 바깥쪽에 마우스 위치시킨 다음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 엔터. 그런 다음 얘를 왼쪽 아래로 살짝 옮겨주세요. 됐습니까? 다 되었으면 이번 M의 색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T.
이번엔 반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돌리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 돌아가겠죠? 엔터. 얘는 살짝 왼쪽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5는 선택해서 컨트롤 T 왼쪽으로 회전 엔터 아래로 왼쪽 아래로 네, K 선택해서 컨트롤 T 얘는 오른쪽으로 회전 약간 왼쪽 위로 네,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추석이 목금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목금토죠? 근데 다음 주를 수요일 갖다 빼버리셨네? 좀 이상하다 계속. 목금토인데 왜 수요일을 뺐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날 내려가시는 분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윈드라는 효과를 줄 텐데 이 윈드는 좌우로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을 돌리셔야 돼요. 화면을. 그래서 화면 상단에 이미지 로테이션 바로 90도 클럭와이즈 되셨죠? 바로 무브 툴 이동 툴로 S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S 색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바로 S 선택 하시고요. 그런 다음 필터 스틸라이즈 그 다음 윈드 마지막 거 선택해 주시고요. 됐죠? 맨 위에 아래쪽 메소드는 윈드 맞고요. from the left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알트 F 2번 됐죠? 그럼 총 3번의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3번. 그러면 M 가도록 하죠. M. 네, M. 색깔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 선택, 컨트롤 알트 누르고 F3번.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3번씩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적용이 됐다? 그럼 다시 돌려야 되겠네요. 바로 이미지 로테이션에 네, 90도 카운터 클럭와이즈 됐죠? 그런 다음 S부터 또 갑니다. S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 선택 간 다음 필터요 디스토트에 네 번째 리플 됐죠? 밑에 어마운트는 100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됐죠? 오케이. 네, M을 갖다가 선택합니다. M 색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 선택, 컨트롤 알트 F 한번 됐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적용시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특정 글씨만 색깔을 갖다 입혀주고 싶다 그러면 입혀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개 정도만, 글씨 2개 정도만 색깔을 입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바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으로 네,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컬러라이즈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한 40 정도, 그 다음 세츄레이션은 70 정도 올리시고 이상, 그 다음에 휴를 갖다 옮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계열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하나 더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됐죠? 화면 정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W 눌러서 화면 정리. 됐죠? 다 되었으면 이번엔 파일에 오픈 눌러서 파일 오픈, 바로 문자 툴 불러, 네, 선택 컨트롤 누르고 문자 툴 불러 소스. 됐죠? 그 2개를 열어 주시고요. 네, 바로 문자툴 블러 소스는 조금 이따 이용을 할 거고요. 바로 문자툴 블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네, 이 블러를 보게 되면 바로 글씨가 가운데 써 있네요. 그런데 글씨가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배경과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약간 투명 처리된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윤곽만 잡아둔 느낌. 그래서 일종의 요거는 속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임수.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좀 이따가 바로 배경 이미지, 그죠? 풍경 사진 요런데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일에 뉴를 여시고, 파일 뉴. 그래서 화면 오른쪽 위에 이름을 문자 툴 불러 완성, 문자 툴 불러 완성. 됐죠? 그런 다음 위스 가로 길이는 400, 단위는 픽셀이고요. 하이트 세로 길이 400. 됐죠? 레졸루션 72 컬러보다 RGB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그렇게 해서 밑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바로 왼쪽 도구틀의 전경색 위쪽의 색깔 클릭하시고 가운데 색깔들을 이용해서 바로 원본 색깔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계열을 선정하시고요. 얘는 가운데 색깔들은 색깔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색깔 계열만 선택하는 겁니다. 됐죠? 실질적으로 색깔은 왼쪽에, 그죠? 색깔들 왼쪽에 색깔을 클릭하셔야 색깔이 선정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OK 눌러주시고 바로 Alt 딜레이트. 됐습니까? 그럼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T자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는 조금 이따 바꾸도록 하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글씨 크기는 72. 그런 다음 그 오른쪽으로 와서 글씨 색깔은 배경 색깔과 틀리면 되겠습니다. 대신 검정색 말고, 네,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을 좀 이용해 주세요. 배경 색깔과 틀리게. 됐죠?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화면 왼쪽 위아래 중간 정도에 클릭하시고 바로 C 대문자, 네, 나머지 소문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 되었으면 바로 컨트롤 A. 네,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 R열. 네, 서체명 없애버리고 ARIAL. 됐죠? ARIAL. 됐습니까? 그런 다음 거기에 R열 볼드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블랙 아닙니다. 이번엔 R열 볼드. 됐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이동 툴로 바꾸신 다음에 이를 화면 가운데쯤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 얘는 화면 가운데서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여기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다 되었으면 바로 컨트롤 J. 네, 컨트롤 J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글씨가 하나 더 복제가 됩니다. 네, 그 복제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오는 레이어는 왼쪽에 눈 표시를 꺼서 눈 꺼주시고요. 위쪽에 레이어 눈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아래 레이어 선택하시고 바로 아래 글씨 레이어 됐죠? 얘를 검정색으로 만들 거예요. 얘를 그래서 왼쪽 도구틀에 전경색 위쪽의 색깔 클릭하시고 검정색은 빵 6개 요게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네, 일반적인 레이어에서는 색깔이 전부 다 뿌려지는데요. 글씨만 일단은 색깔이 글씨만 바뀌게 됩니다. 색깔 적용했을 때 됐죠? 그 다음 여기에 효과를 줄 거예요. 효과 어떤 효과를 줄 거냐? 바로 필터에 블러에 필터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블러라고 있습니다. 그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어요. 가우시안 블러 이미지 흐림 효과. 네, 이거 많이 쓰게 됩니다. 씁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가운데 레서터라이즈 클릭. 네, 그런 다음 바로 레디우스를 5 정도 5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흐려지기 때문에. 됐죠? 5 정도. 그런 다음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글씨 복제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눈 키시고 글씨 선택.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에 전경색 클릭하시고 전경색 클릭. 그런 다음 바로 배경 있죠? 배경.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배경 클릭하시고요. 됐죠? 그럼 그 배경색이 그대로 발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배경색과 똑같이 맞춰지게 되죠? 네, 그러면 뭔가 배경색이 똑같다 보니까 글씨 윤곽이 그 주변을 번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투명 처리된 것 같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타이틀을 많이 씁니다. 타이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다음 여기다 배경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레이어 안 돼요. 됐죠? 그런 다음 바로 문자 툴 불러 소스로 가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T자 붙은 레이어 보이죠? T자 붙은 레이어. 거기에 디즈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부분, 그 글씨에 디즈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그 글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되셨나요? 이번엔 좀 많이 올라가도록 하죠.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는 레이어를 복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그런 다음 바로 아래에 보게 되면 아래에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죠. 화면을 갖다가 선택해라, 창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클릭, 다큐멘트 오른쪽 클릭 됐죠. 거기에 보게 되면 문자 툴 불러 완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 그걸 선택하시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문자 툴 불러 완성에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글씨가 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다른 창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복제하려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하지만 창이 많을 때는 복잡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됐죠? 그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백그라운드 위에 글씨 보이실 겁니다. 바로 T자 더블 클릭, T자 더블 클릭.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T, 컨트롤 T. 그런 다음 글씨 크기를 바꿀 거예요. 글씨 크기를 바로 서체명 아래쪽에 글씨 크기를 60으로. 됐죠? 60으로. 그런데 글씨가 좀 딱딱딱 붙었네요. 바로 그 글씨 크기 옆에 줄 간격 있죠?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 오토를 없애고 얘를 80으로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죠? 그죠? 바로 그 상태에서 왼쪽 도구틀의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 글씨를 약간 왼쪽 아래로 내리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여기에다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터에 블러에 가오시안 블러. 됐죠? 가운데 레스토라이즈 클릭. 됐죠? 얘는 레디우스를 20 정도. 됐죠? 그럼 이렇게 좀 많이 번질 거예요. 그런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글씨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도구들의 T자 선택하시고, 네, 서체는 조금 이따 바꿀 거니까 놔두시고, 글씨 크기는 70, 요거는 150.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150. 됐죠? 색깔은 배경색과 비슷하지만 않으면 돼요. 됐죠? 색깔은 배경색과 비슷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바꿀 거니까. 그래서 화면에 내려와서 크리에이티브 좀 떨어뜨려서, 크리에이티브 근처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가 편집되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서 클릭하시고, 거기다가 대문자 P 됐습니까? 그런 다음 컨트롤 A. 네, 그런 다음 바로 캐릭터 창에서, 네, 캐릭터 창 서체명을, 네, 없애고 아리얼 ARIAL 아리얼 볼드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동 툴 무브 툴을 바꾸신 다음에 이를 화면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되셨나요? 됐죠? 다 되셨으면 이번엔 나머지 글씨 쓸 겁니다. 나머지 글씨. 그게 뭐냐면 바로 포토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씨는 T자 선택하시고, 됐죠? 글씨 크기는 미리 바꾸면 안 됩니다. 미리 바꾸시면 안 돼요. 왜? 방금 전에 P자 썼죠? 그죠? P자 글씨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조정하면 요 써있던 글씨가, 그죠? 선택되어 있던 글씨 크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P자 좀 떨어뜨려서 바탕화면 클릭, 그런 다음에 글씨 크기를 바꾸세요. 72로. 됐죠? 그런 다음 여기다 쓰시면 돼요. HOTO SHOP 소문자로 HOTO SHOP. 글씨 초자는 틀려도 됩니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됐죠? 다 되었으면 무브 툴 이동 툴로 바꾸시고 바로 글씨를 바로 이렇게 걸치도록 만들어 두도록 하죠. 되셨나요? 다 되었으면 글씨 색깔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도구틀의 전경색 위쪽 색깔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티브 글씨 있죠? 글씨 크리에이티브의 C자 글씨 색깔 클릭, C자의 색깔 부분 클릭,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네, 그러면 HOTO SHOP 그 글씨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 P자 바꾸도록 하죠. P자 무브 툴 이동 툴로 P자 글씨 색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P 클릭 하시고 Alt 딜레이트. 됐습니까? 네, 그러면 포토샵이 잘 보이네요. 그죠? 잘 보이죠?
확인되셨습니까? 네, 포토샵 잘 보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백그라운드 바로 위, 오른쪽 레이어스에서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오는 레이어 있죠? 그죠? 큰 글씨 갖고 온 거, 그 눈을 꺼보세요.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바로 배경색과 맞춰놨기 때문에 이 글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얘 다시 눈 키시고요.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뭘로? CD 자켓 같은 거. CD 자켓 있죠? 표지. CD 표지. 바로 뭐 타이틀 적고 그 밑에 뭐 간단한 뭐 프로필이라든지 글씨 적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on your 컴퓨터. 그런 다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3회차 폴더에 그대로 저장. 오케이. 되셨죠? 네, 그러면 컨트롤 W를 이용해서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투명 처리된 느낌 글씨 요거를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바로 파일에 오픈 눌러서 바로 위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선택, 그럼 배경 이미지 폴더 나오죠? 그죠? 그 배경 이미지 폴더에 저는 또 한 번 들어가야 되네요. 배경 이미지.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바로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바로 풍경 사진 있죠? 네, 흑백 말고 칼라로 된 풍경 사진 하나를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당한 거 하나 꺼내 주시면 돼요. 적당한 거.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글씨 쓰기 전에 먼저 화면 상단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밑에 아주 고치지 마시고 밑에 레졸루션이 72여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2가 아니면 바로 일단 윗사이트 왼쪽에 사슬 이렇게 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 아래 리샘플을 체크 풀고 그런 다음 바로 레졸루션을 72. 됐죠? 네, 그대로 OK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그대로 OK 72로 바꾼 다음에 됐죠? 화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저 같은 경우는 3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 됐죠? 그런데 문제는 300으로 되어 있을 때 글씨 크기를 대략 150으로 맞출 건데 150으로 30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글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됐죠? 해상도 때문에. 그래서 해상도를 70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T자 선택하시고요. 됐죠?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명은 바꿀 거니까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글씨 크기 있죠? 글씨 크기는 150 정도로. 됐죠? 그런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글씨 색깔은 잘 보일 만한 색깔, 흰색이나 검정색을 제외한 색깔 중에 배경색도 빼야 되겠죠? 잘 보일 만한 색깔로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영문.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되었으면 컨트롤 A.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위로 올라와서 서체. 이 서체명은 없애버리시고 아리얼 서체가 되겠죠. 아리얼 서체. 거기에 블랙으로 됐죠? 그러면 상당히 두꺼운 글씨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글씨를 갖다 적었는데 150으로 좀 이렇게 화면에 작게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글씨 크기를 200으로 좀 높여주세요. 됐죠? 네, 다 되셨으면 이동툴 까만색 화살표, 그죠? 왼쪽 툴 맨 위에 화살표를 바꿔주시고 글씨를 적당히 배경이 있는 곳에, 적당히 배경이 있는 곳에 위치, 네, 위에 하늘같이 밋밋한 거 말고 배경이 있는 곳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컨트롤 J, 컨트롤 J. 됐습니까? 네, 그러면 레이어 카피, 비약 카피가 되죠? 복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복제된 글씨는 눈 꺼주시고요. 복제된 글씨는 눈 꺼주시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됐죠? 바로 아래 글씨, 그죠? 글씨 눈 켜져 있는 글씨 선택.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틀에 정견색 클릭, 빵 6개, 빵 6개. 됐습니까?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씨가 검정색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필터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었죠? 가우시안 블러 그거 클릭하시고요.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됐죠? 그런 다음 가운데 레스터라이즈 클릭하시고 바로 레디우스는 10 정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10 정도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 다시 위에 레이어, 글씨 레이어 선택, 눈 키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글씨가 점점점 투명해지면서 글씨 영역 안에 투명 처리되면서 주변으로 번지는 효과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글씨 윤곽으로 배경이 보이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씨가 투명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위에 오파서티라고 있어요. 오파서티. 네, 요게 불투명도. 그래서 100%가 완전 불투명. 됐죠? 얘를 50%까지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그러면 바로 그 안에 뭔가 보일 듯 말 듯 하긴 합니다. 테두리 근처가. 그래서 얘를 0%까지 떨어뜨려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까맣게 막혀 있네요. 글씨가. 그죠? 그럼 왜 막혀 있느냐? 바로 이 블러 처리된 까만색을 처리해놨죠. 위에 그 아래다가. 그래서 얘 때문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크리에이티브 작업했던 거 제가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배경색과 똑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그냥 투명한 것 같이 그냥 보였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투명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느냐? 다시 레이어 100%로 바꿔주시고요. 오퍼시티 100%. 됐죠? 그 다음 그 아래 효과준 레이어 있죠? 블러 처리된 효과준 레이어. 얘는 선택해서 바로 딜레이트 삭제. 뽀얗게 번진 레이어 있죠? 그건 딜레이트 삭제하세요. 다시 글씨 레이어 선택하시고 글씨 레이어 선택.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레이어 아래로 쭉 거기에 FX라고 있습니다. FX 찾으셨나요? FX. 네, 이 FX에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아우터 글로우라고 있어요. 아우터 글로우 찾으셨습니까?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바로 맨 위에 원래 아우터 글로우는 스크린이 맞습니다. 왜? 아우터 글로우는 빛광자를 이용해서 발광 효과라고 합니다. 발광 효과, 주위로 빛나는 효과예요. 빛나는 효과. 그래서 바로 스크린을 갖다 써야 밝게 빛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죠? 레이어 합성할 때 포샵 효과 줄 때
그 설명을 갖다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배경에 밝게 합성해라, 바로 밝게 흡수시켜라 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서 기억나시나요? 안 난다고요? 네. 그래서 요 스크린 개념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스크린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아니라 노말로. 됐죠? 스크린 클릭해서 노말로. 그 다음 오파서티는 75. 됐죠? 네. 그런 다음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색깔은 조금 이따 바꾸도록 하고요. 바로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사이즈. 됐죠? 얘를 20 정도로.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주변을 잘 번지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주변 배경, 그죠? 주변 배경이 저와 같이 밝다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즉 빵 6개로. 됐죠? 근데 만약 주변 배경이 너무 어둡다면 까만색으로 하면 안 보여요. 됐죠? 그래서 이때는 주변 배경이 어둡다면 F4 6개, 즉 하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변 배경에 따라서 색깔은 다르게 쓰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다 됐다 그러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글씨를 투명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서 글씨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이 이번엔 오파서티가 아닙니다. 오파서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오파서티가 아니냐? 오파서티는 해당되는 레이어에 들어간 색깔부터 효과까지 몽땅 다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몽땅 다. 근데 여기서는 효과는 그대로 놔두고 바로 글씨 색깔만 투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필이라고 있습니다. 필. 오퍼시티 바로 밑에 필. 이걸 50%로.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투명 처리되면서 배경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이때 필을 빵 %까지 떨어뜨려 보도록 하죠. 그죠? 좀 진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 볼 텐데, 이럴 때는 바로 오파서티를 뭐 70%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바로 위에. 됐죠? 그러면 약간 연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 또는 그죠? 카페에 올려놓고 싶은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퍼가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 또는 회사명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서 올리시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바로 밋밋한 이런 배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요거는 그냥 쉽게 지워져요. 쉽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경이 있는 이렇게 이미지 위에 배경이 있는 부분에 올리셔야 지우더라도 좀 티가 나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을 하도록 하죠.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바로 세이브 언 요 컴퓨터 해서 바로 배경 이미지 폴더에 저장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 이름 폴더에 들어가서 포토샵 일반 예제 바로 3회차에 바로 워터마크 효과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예, 이렇게 저장. 오케이.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컨트롤 W를 이용해서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